자, 56쪽에 1번 광합성, 2번 산소, 3번에 산소, 4번 얻는, 5번 잃는, 6번 잃는, 7번 얻는. 그래서 동시성. 자, 1번에 555. 셋 다 5죠. 2번에 니은. 3번에 환원, 산화, 산화, 환원, 산화, 환원. 4번에 55X. 자, 넘어와서. 자, 광합성과 호흡에, 세포 호흡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광합성식이 종종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하는 포인트가 되는 게, 자, 봐봐. CO2, H2O, C6, H12O6, O2가 되잖아. 자, 여기서 얘는 플러스 4죠. 탄소는. 여기서는 얘가 0입니다. 포도당에서는. 그리고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 여기도 마이너스 2, 여기가 0, 여기는 마이너스 2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포도당 구조가 특이한 게, 기본적으로 탄소가 6개가 고리로 되어 있고, 그럼 얘네들끼리는 일단 0이죠. 여기에 수소는 탄소한테 전자를 주겠지. 그리고 한쪽에 붙는 게 OH기가 붙는데, 여기서 H가 산소의 양쪽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 탄소 입장에서는 여기서 전자 하나 받고 여기다가 전자 하나 내주는 효과니까 0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산소는 양쪽에서 받으니까 마이너스 2고, 수소는 어차피 다 주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요 구조에서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탄소는 산소가 2개 붙어 있었잖아. 근데 여기 탄소는 산소가 하나만 붙어 있죠. 그럼 산소 하나 뗀 거네. 탄소 입장에서.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환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뭐로 친다? 산화로 친다는 거지. 산소가 플러스 2에서 0으로 가는 산소가 있어요. 근데 원자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조금 더 과감하게 이렇게 산화환원을 택해주는 필요가 있는 거고. 자, 연소는 아까 비슷한 거 많이 나왔으니까 생략하고, 철에서도, 우리 용광로에서의 철의 재련에서도 탄소가 산소랑 만나서 코크스가 될 때, 코크스가 일산화탄소가 될 때 0, 0,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이렇게 가잖아. 여기서는 산화, 환원, 산화, 환원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화 환원을 빠르게 체크를 해가면 되고, 요즘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라고 버스들도 꽤나 많이 쓰고 있고요. 승용차도 나와 있긴 합니다. 이제 모델이 좀 체인지가 돼가지고 더 장난감스러워졌더라고요. 요즘에는 수소차가 다니는 게. 연료전지라는 것은 결국 물에
전기분해 과정의 역반응을 통해서 물의 전기분해가 뭐예요? 생각해보면 물에다가 전기를 넣으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빠져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을 역반응시키면 뭐가 가능해진다? 촉매 조건 하에서 반응을 시키면 충전해 놓은 수소 기체를 공기 중에서 얻어낸 산소와 화학 반응시키면 뭐가 생기고 물이 만들어지고 전기 에너지가 생기네. 거기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로 자동차에 있는 전기 모터를 돌려서 다니는 게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이거를 아폴로 계획, 인간을 달에게 보내기 위해서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고 인간이 일주일 동안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와 물이 필요했는데 마침 이 두 개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연료전지로 개발이 된 거예요. 맞지? 왜? 수소와 산소는 로켓 기본 연료이기 때문에 어차피 충분히 들고 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물 만들고 전기 만들고 해서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장치였고 요즘엔 이게 이제 민간으로 내려와서 우리나라처럼 자동차, 수소 자동차 개발,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개발하고 이건 전기차에 소속인 거고 옛날에 독일은 좀 더 무식한 짓도 했죠. 수소 자동차를 만든 적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 수소 연료 전지차와 수소 자동차. 내연기관 피스톤에다가 개솔린 증기 대신에 수소를 때렸어요.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피스톤에 지금은 어떻게 휘발유를 이렇게 증기처럼 뿜어놓고 거기에 전기 스파크로 불꽃 튕구면은 휘발유가 폭발하면서 피스톤을 밀어내잖아. 그 힘으로 지금 내연기관차가 달리는 거잖아요. 가솔린 대신에 수소 기체를 뿜어놓고 전기 스파크를 때려도 폭발하는 건 똑같죠. 게다가 이거 장점은 뭐예요? 나오는 매연이 전부 다 뭐다? 수소를 넣고 불을 붙이면 나오는 매연은 수증기죠. 상당히 매력적인 연료인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폭발의 위험성이 너무 크고. 그 당시에 BMW는 그 연구를 접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독일로부터 받아들인 연료전지 기술을 원래 잠수함용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지금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잠수함에도 씁니다. 추가 연료장치로, 메인 연료장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독일이나 우리나라는 그 핵잠수함은 이제는 허락이 떨어져서 만들 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잠수함은 돌아가느냐? 잠수하기 전에 디젤 엔진을 돌려서 리튬 전지 배터리나 뭐 납축 전지나 그런 데 전기를 충전해 놓고 물속에 잠수하면 충전해 놓은 배터리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배터리를 많이 실어도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장기 잠수는 힘들 거 아니야, 순수하게 그 배터리로만 가면. 그때 이제 추가로 필요한 게 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충전 장치. 그걸 필요한데 그게 이제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연료전지를 쓰고 뭐 스웨덴은 스털링 기관을 쓰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있던데. 지금 우리나라 신형 잠수함이 그 연료전지를 가지고 진해에서 잠수해서 하와이까지 가고 하와이에서 잠수해서 캐나다까지 갔죠. 한 3주에서 한 달을 잠수한댄다. 그걸로. 그렇게 하는 그쪽으로 쓰고 있는 그거죠. 그게 수소 연료 전지차. 우주선 등에 쓰이는 거. 그 외에 산화하는 철의 부식, 갈변, 연소, 표백, 리튬 배터리, 우리 화학전지 전부 다 산화환원입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이의 생물적 빛 방출. 그 외에 예술에서 쓰이는 거. 옛날 유화라던가. 그 다음에 그 판화 중에 애칭이라고도 있어요. 가쁜 미술 시간. 애칭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금속판에다가 보통 구리판이나 그런 금속판, 구리판은 안 쓰겠구나. 금속판에다가 기름칠을 해놓고 기름칠된 금속판 위에 쇠못으로 송곳으로 긁어요. 그림을.
그러면 송곳으로 끓은 부분은 뭐가 같이 깎여 나갔을까요? 기름이 같이 깎여 나갔겠지. 그거를 산성용액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송곳으로 끓은 부분은 산성용액이 침투해서 금속을 부식시키겠지. 맞지? 기름이 칠해진 데는 부식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꺼내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긁은 부분의 선이 더 굵게 패일 거 아니야. 그렇게 해놓고 위에서 이제 판화 작업을 치는 거죠. 요거도 산화환원을 이용하는 거고, 그 외에 뭐 우리 청자에 색깔 넣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산화환원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산화환원이다의 예를 들어 놓고 시험 문제를 뭘 물어보냐? 그럼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을 물어본다고. 가장 대표적인 게 앙금생성 중화 반응. 요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편하고, 요런 데 보면 봐봐.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이 들어있는 화학 반응식은 호돈소 물질이 산화 혹은 환원돼서 들어가든 나온 게 호돈소 물질이든 얘네들은 0이잖아. 근데 화합물일 때는 0이 아니잖아요. 맞지? 그래서 호돈소 물질이 있으면 웬만하면 산화환원 반응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걸 가지고 산화환원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종종 자주 나오게 됩니다. 59쪽 지금 풀면 되겠죠? 59쪽 풀고 그거 풀이하면 마치면 되겠다. 자, 56쪽에 1번 광합성, 2번 산소, 3번에 산소, 4번 얻는, 5번 잃는, 6번 잃는, 7번 얻는. 그래서 동시성. 자, 1번에 555. 셋 다 5죠. 2번에 니은. 3번에 환원, 산화, 산화, 환원, 산화, 환원. 4번에 55X. 자, 넘어와서. 자, 광합성과 호흡에, 세포 호흡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광합성식이 종종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하는 포인트가 되는 게, 자, 봐봐. CO2, H2O, C6, H12O6, O2가 되잖아. 자, 여기서 얘는 플러스 4죠. 탄소는. 여기서는 얘가 0입니다. 포도당에서는. 그리고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 여기도 마이너스 2. 여기가 0, 여기는 마이너스 2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포도당 구조가 특이한 게 기본적으로 탄소가 6개가 고리로 되어 있고, 그럼 얘네들끼리는 일단 0이죠. 여기에 수소는 탄소한테 전자를 주겠지. 그리고 한쪽에 붙는 게 OH기가 붙는데, 여기서 H가 산소의 양쪽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 탄소 입장에서는 여기서 전자 하나 받고 여기다가 전자 하나 내주는 효과니까 0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산소는 양쪽에서 받으니까 마이너스 2고, 수소는 어차피 다 주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요 구조에서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탄소는 산소가 2개 붙어 있었잖아. 근데 여기 탄소는 산소가 하나만 붙어 있죠. 그럼 산소 하나 뗀 거네. 탄소 입장에서.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환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뭐로 친다? 산화로 친다는 거지. 산소가 플러스 2에서 0으로 가는 산소가 있어요. 근데 원자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조금 더 과감하게 이렇게 산화환원을 택해주는 필요가 있는 거고. 자, 연소는 아까 비슷한 거 많이 나왔으니까 생략하고, 철에서도, 우리 용광로에서의 철의 재련에서도 탄소가 산소랑 만나서 코크스가 될 때, 코크스가 일산화탄소가 될 때 0, 0,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이렇게 가잖아. 여기서는 산화, 환원, 산화, 환원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화 환원을 빠르게 체크를 해가면 되고, 요즘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라고 버스들도 꽤나 많이 쓰고 있고요. 승용차도 나와 있긴 합니다. 이제 모델이 좀 체인지가 돼가지고 더 장난감스러워졌더라고요. 요즘에는 수소차가 다니는 게. 연료전지라는 것은 결국 물의 전기분해 과정의 역반응을 통해서, 물의 전기분해가 뭐예요? 생각해보면 물에다가 전기를 넣으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빠져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을 역반응시키면 뭐가 가능해진다? 촉매 조건 하에서 반응시키면 충전해 놓은 수소기체를 공기 중에서 얻어낸 산소와 화학 반응시키면 뭐가 생기고? 물이 만들어지고 전기에너지가 생기네? 거기서 나오는 전기에너지로 자동차에 있는 전기 모터를 돌려서 다니는 게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이거를 아폴로 계획, 인간을 달에게 보내기 위해서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고, 인간이 일주일 동안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와 물이 필요했는데, 마침 이 두 개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연료전지로 개발이 된 거예요. 맞지? 왜? 수소와 산소는 로켓 기본 연료이기 때문에 어차피 충분히 들고 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물 만들고 전기 만들고 해서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장치였고, 요즘엔 이게 이제 민간으로 내려와서 우리나라처럼 수소 자동차 개발,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개발하고, 이건 전기차에 소속인 거고, 옛날에 독일은 좀 더 무식한 짓도 했죠. 수소 자동차를 만든 적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 수소 연료 전지차와 수소 자동차. 내연기관 피스톤에다가 개솔린 증기 대신에 수소를 때렸어요.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피스톤의 지금은 어떻게? 휘발유를 이렇게 증기처럼 뿜어놓고 거기에 전기 스파크로 불고 튕구면은 휘발유가 폭발하면서 피스톤을 밀어내잖아. 그 힘으로 지금 내연기관차가 달리는 거잖아요. 가솔린 대신에 수소 기체를 뿜어놓고 전기 스파크를 때려도 폭발하는 건 똑같죠. 게다가 이거 장점은 뭐예요? 나오는 매연이 전부 다 뭐다? 수소를 넣고 불을 붙이면 나오는 매연은 수증기죠. 상당히 매력적인 연료인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폭발의 위험성이 너무 크고. 그 당시에 BMW는 그 연구를 접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독일로부터 받아들인 연료전지 기술을 원래 잠수함용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지금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잠수함에도 씁니다. 추가 연료 장치로, 메인 연료 장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독일이나 우리나라는 그 핵잠수함은 이제는 허락이 떨어져서 만들 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잠수하면 돌아가느냐? 잠수하기 전에 디젤 엔진을 돌려서 리튬 전지 배터리나 뭐 납축 전지나 그런 데 전기를 충전해 놓고 물속에 잠수하면 충전해 놓은 배터리만 갖고 가는 거야. 근데 아무리 배터리를 많이 실어도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장기 잠수는 힘들 거 아니야, 순수하게 그 배터리로만 가면. 그때 이제 추가로 필요한 게 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충전 장치. 그걸 필요한데 그게 이제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연료 전지를 쓰고 뭐 스웨덴은 스털링 기관을 쓰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있던데. 지금 우리나라 신형 잠수함이 그 연료 전지를 가지고 진해에서 잠수해서 하와이까지 가고 하와이에서 잠수해서 캐나다까지 갔죠. 한 3주에서 한 달을 잠수한댄다. 그걸로. 그렇게 하는 그쪽으로 쓰고 있는 그거죠. 그게 수소 연료 전지차. 우주선 등에 쓰이는 거. 그 외에 산화하는 철의 부식, 갈변, 연소, 표백, 리튬 배터리, 우리 화학전지 전부 다 산화환원입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이의 생물적 빛 방출. 그 외에 예술에서 쓰이는 거. 옛날 유화라던가. 그 다음에 그 판화 중에 애칭이라고도 있어요. 가쁜 미술 시간. 애칭이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금속판에다가 보통 구리판이나 그런 금속판, 구리판은 안 쓰겠구나. 금속판에다가 기름칠을 해놓고 기름칠된 금속판 위에 쇠못으로 송곳으로 긁어요. 그림을. 그러면 송곳으로 긁은 부분은 뭐가 같이 깎여 나갔을까요? 기름이 같이 깎여 나갔겠지. 그거를 산성용액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송곳으로 긁은 부분은 산성용액이 침투해서 금속을 부식시키겠지. 맞지? 기름이 칠해진 데는 부식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꺼내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긁은 부분의 선이 더 굵게 패일 거 아니야. 그렇게 해놓고 위에서 이제 판화 작업을 치는 거죠. 요거도 산화환원을 이용하는 거고, 그 외에 뭐 우리 청자에 색깔 넣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산화환원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산화환원이다 예를 들어 놓고 시험 문제를 뭘 물어보냐? 그럼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을 물어본다고. 가장 대표적인 게 앙금생성 중화 반응. 요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편하고, 요런 데 보면 봐봐.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이 들어있는 화학 반응식은 호돈소 물질이 산화 혹은 환원돼서 들어가든 나온 게 호돈소 물질이든 얘네들은 0이잖아. 근데 화합물일 때는 0이 아니잖아요. 맞지? 그래서 호돈소 물질이 있으면 웬만하면 산화환원 반응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걸 가지고 산화환원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종종 자주 나오게 됩니다. 59쪽 지금 풀면 되겠죠? 59쪽 풀고 그거 풀이하면 마치면 되겠다.